전화벨이 울렸다. 아빠, 이번 주말에 집 갈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 60대 초반의 박철수는 핸드폰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다. 예전 같았으면 벌떡 일어나 마트에 갈 준비를 했을 것이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를 사고 된장찌개 재료를 챙기며 들뜬 마음으로 주말을 기다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그래, 알았다. 철수는 짧게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부엌에서 아내 김순이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도 똑같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두려움. 그들의 아들이 집에 온다는 사실이 이제는 기쁨이 아닌 공포가 되어버렸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박철수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꼽으라면 단연 아들 준석이가 태어난 날일 것이다. 35년 전 그날 산부인과 분만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철수에게 간호사가 건네준 작고 보드라운 생명체. 그 아이는 철수의 품에 안기자마자 울음을 그치고 아버지를 빤히 올려다보았다. 마치 아빠 나왔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준석은 유난히 순하고 착한 아이로 자랐다. 초등학교 때는 친구들과 싸우는 법이 없었고 중학교 때는 반장을 도맡아 했으며 고등학교 때는 공부도 잘해서 부모 속을 한 번도 썩이지 않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취직했을 때 순이와 철수는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다. 그들의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다니. 준석은 주말마다 집에 왔다. 회사 생활이 바쁠 텐데도 빠짐없이 금요일 저녁이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빠, 엄마 다녀왔습니다. 그 밝은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철수의 한 주간 피로가 싹 가시곤 했다. 저녁 식사 후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맥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 요즘 고민하는 것들, 미래에 대한 계획들. 준석은 무엇이든 아버지와 공유했고 철수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준석이 여자친구를 소개하겠다고 했다. 33살 결혼을 생각할 나이가 된 것이다. 은지라는 그 여자는 첫인상부터 예의 바르고 단정해 보였다. 명문대를 나와 공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했다. 순이도 철수도 흡족해 했다. 그들의 아들에게 딱 어울리는 며느리감이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양가 부모가 만나 식사를 하고 예식장과 신혼집을 알아보고 청첩장을 돌리는 모든 과정이 행복했다. 준석은 여전히 주말마다 집에 와서 결혼 준비 상황을 보고했고 철수는 아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다. 결혼식 날 턱시도를 입은 준석의 모습을 보며 철수는 울컥했다. 자신의 아들이 이제 한 여자의 남편이 되고 언젠가는 아이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시간은 참 빠르다고 철수는 생각했다. 신혼 초기 준석은 여전히 자주 집에 왔다. 한 달에 두세 번은 아내 은지와 함께 들렀고 박씨 부부는 며느리와도 서서히 친해졌다. 은지는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고 요리도 잘한다며 가끔 집에서 직접 만든 반찬을 가져오기도 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만든 건데 맛있게 드세요. 그럴 때마다 순이는 기뻐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준석이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전화 통화도 뜸해졌다. 물론 철수와 순이는 이해할 수 있었다. 신혼부부니까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겠지. 젊은 부부가 주말마다 친정시댁을 오가면 힘들 것이다. 철수는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그러던 어느 날 준석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좋은 소식 있어요.
은지가 임신했어요. 철수는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 순이도 뛸 듯이 좋아했다. 그들에게 손주가 생긴다니. 그날 밤 박씨 부부는 손주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어떤 장난감을 사줄까, 그런 행복한 고민들을 나누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이가 태어난 날 철수와 순이는 병원에 달려갔다. 분만실에서 나온 준석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빠, 아들이에요. 건강한 아들. 철수는 아들을 꽉 껴안았다.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본 작은 손주. 그 아이는 박씨 가족의 새로운 희망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다. 가슴이 벅찼다. 자신이 아버지가 되었을 때의 그 감격이 다시 한번 밀려왔다. 이제 자신은 할아버지다. 준석은 아버지가 되었다. 세대가 이어지고 있었다. 순이가 따뜻한 차를 건네며 철수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미소를 주고받았다. 행복했다. 그때까지는. 그러나 박철수와 김순이는 아직 몰랐다. 이 작은 손주의 탄생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행복이 얼마나 빨리 고통으로 변할 수 있는지, 그들은 아직 아무것도 몰랐다. 그저 손주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을 뿐이었다. 문제는 손주 민준이가 돌을 지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준석이 아내 은지와 함께 아이를 데리고 박씨 부부의 집을 찾는 일이 잦아졌다. 처음에는 당연히 반가웠다. 손주를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뻤으니까. 하지만 그 방문의 목적이 단순히 인사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어느 토요일 오전 준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빠, 오늘 집에 갈게요. 민준이 좀 봐주실 수 있죠? 철수는 흔쾌히 그러라고 했다. 점심 무렵 도착한 아들 내외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민준이를 할머니 품에 안겨주고는 저희 좀 급한 일이 있어서요. 저녁 때 올게요라는 말만 남긴 채 황급히 나가버렸다. 철수와 순이는 영문도 모른 채 돌이 갓 지난 손주와 단둘이 남았다. 아니, 셋이. 순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여보, 우리가 애를 어떻게 봐요? 우리 허리 다 나갔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다. 아이는 울기 시작했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울음을 달래야 했다. 그날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준석이 돌아왔다. 은지는 함께 오지 않았다. 와이프는 친구들 만나고 있어요. 제가 먼저 왔어요. 준석은 태연하게 말했다.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거실 소파에 털썩 앉더니 텔레비전을 켰다. 철수는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느라 제대로 식사도 못한 아내의 지친 얼굴을 바라봤다. 뭔가 이상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아들이니까, 자신들의 아들이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철수는 생각했다. 그런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다. 주말마다 준석은 민준이를 맡기러 왔다. 아빠, 오늘 좀 바쁘니까 민준이 부탁해요. 회사 야유회가 있어서요. 처가 쪽 행사가 있어요.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다. 박씨 부부가 손주를 돌보고 준석 부부는 자유시간을 즐기는 것. 60대 중반에 접어든 나이에 아이를 돌본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고 잠투정을 받아주고 울음을 달래는 모든 과정이 체력적으로 버거웠다. 순이는 만성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는데도 손주를 안고 재우느라 밤을 새우기 일쑤였다. 아침이 되면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철수가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말했다. 준석아, 아빠가 나이가 있어서 그러는데 민준이를 자주 맡기면 좀 힘들단다. 준석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아빠, 손주 봐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다른 집 할아버지들은 매일같이 봐주던데요.
우리는 주말에만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 말에 철수는 할 말을 잃었다. 다른 집 할아버지들은 매일 봐준다고? 그래서 자신들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건가? 준석은 계속 말을 이었다. 아빠 엄마는 진짜 편하게 사시는 거예요. 처가 부모님은 평일에도 와서 애 봐주시고 반찬도 다 만들어주시고 청소도 해주시는데 우리는 주말에 몇 시간 부탁하는 것도 눈치 줘요?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을 깨물고 삼켰다. 그날 이후로 철수는 더 이상 힘들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아들이 서운해할까봐, 아들과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그저 묵묵히 손주를 돌봤다.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쑤셔도 참았다. 어느덧 명절이 다가왔다. 추석 연휴였다. 준석이 가족을 데리고 부모님 집에 온다고 했다. 순이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준석이 좋아하던 LA 갈비를 재우고 각종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냉장고는 음식으로 가득 찼다. 철수도 집 안 곳곳을 청소하고 손주 방을 새로 꾸몄다. 그들은 아들 가족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추석 당일 저녁 준석 가족이 도착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준석의 첫 마디는 인사가 아니었다. 아빠, 집에 기름 냄새 나는데요? 요즘 누가 이렇게 음식을 많이 해요? 민준이한테 안 좋잖아요. 순이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다. 일주일 동안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 새벽부터 일어나 부친 전들, 그 모든 게 기름 냄새로 치부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다. 식탁에 앉은 준석은 하나하나 음식을 집어먹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이거 왜 이렇게 짜요? 나트륨 덩어리잖아요. 아빠는 혈압 높으시면서 왜 이렇게 짜게 드세요? 민준이한테는 절대 이런 거 못 먹여요. 은지도 거들었다. 맞아요. 요즘은 저염식이 기본이에요. 아버님 건강 생각하셔서 짜게 안 하셔야죠. 철수는 포크를 든 손을 멈췄다. 30년 넘게 이렇게 먹어왔는데 갑자기 짜다니. 순이가 만든 음식이 짜다니. 순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철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이제 싱겁게 먹어야지. 하지만 준석의 지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식사 후 거실을 둘러보던 준석이 선반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빠, 저 선반 위에 있는 거 뭐예요? 먼지 쌓인 거 좀 보세요. 청소 좀 하셔야죠. 민준이가 먼지 알레르기 있는데. 철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순이는 이미 부엌으로 들어가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을 철수는 보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거실에는 준석과 은지, 그리고 민준이가 있었다. 철수는 그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준석의 지적은 점점 더 세밀해지고 가혹해졌다. 커튼이 낡았다. 소파 커버가 지저분하다. 화장실 환기가 제대로 안 된다. 냉장고 정리가 엉망이다. 심지어는 부모가 입는 옷차림까지 지적했다. 아빠, 그 티셔츠 언제 산 거예요? 좀 새 옷 사 입으세요. 보기 안 좋아요. 순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욕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철수는 그 문 뒤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나갈 수 없었다. 준석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은지는 방에서 민준이를 재우고 있었다. 철수는 그저 소파에 앉아 있을 뿐이었다. 그날 밤 준석 부부는 민준이를 조부모 방에 재워두고는 외출했다. 친구들 만나고 올게요. 늦어도 12시 전에는 올게요.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준석이 돌아왔다. 은지는 다음 날 아침에야 나타났다.
그 시간 동안 철수와 순이는 민준이가 올 때마다 깨어달래고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였다. 순이는 다음날 아침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기진맥진해 있었다. 명절 연휴가 끝나고 준석 가족이 돌아간 후 집안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거실 바닥엔 민준이 장난감들이 널려 있었고 소파엔 옷가지들이 쌓여 있었으며 주방 싱크대엔 설거지할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욕실에는 젖은 수건들이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고 침대 시트는 분유와 침으로 얼룩져 있었다. 철수와 순이는 하루 종일 집안을 치웠다. 말없이 묵묵히 손을 움직였다. 그러다 문득 순이가 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 한마디에 철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들이 뭘 잘못했을까? 아들을 너무 사랑한 게 잘못일까? 너무 잘해준 게 잘못일까? 그날 이후로도 준석의 방문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매번 같은 패턴이 반복됐다. 민준이를 맡기고 외출하기, 집안 곳곳을 지적하기, 다른 집과 비교하기. 처가 할아버지는 손주 영어 유치원비도 다 내주신대요. 부럽죠? 친구 아빠는 아파트 전세금도 보태주셨대요. 요즘 부모들은 다 자식들 도와주던데 아빠는 언제까지 자기들만 편하게 사실 거예요? 그 말들이 얼마나 가슴을 후벼 파는지 준석은 알까? 철수는 평생 회사에 다니며 모은 돈으로 준석 대학 등록금을 댔고 결혼 자금도 보탰으며 신혼집 전세금의 절반을 지원했다. 남은 노후 자금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더 무엇을 바라는 걸까? 어느 주말 준석이 또 민준이를 데리고 왔다. 이번에는 좀 다른 부탁이었다. 아빠, 다음 주부터 한 달 동안 민준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회사 일로 해외 출장 가거든요. 둘 다 가야 해서요. 철수는 깜짝 놀랐다. 한 달? 그들이 한 달 동안 두 돌밖에 안 된 아이를 돌보라고? 준석아, 그건 좀. 철수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준석이 가로막았다. 아빠, 진짜 중요한 출장이에요. 승진이 걸린 문제라고요. 아빠가 안 봐주시면 어떡해요? 어린이집 보내자니 민준이가 아직 어리고 베이비시터는 믿을 수가 없고 아빠밖에 없어요. 아빠밖에 없다.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협박처럼 들렸다. 철수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다. 순이는 고개를 저으며 남편을 말렸다. 하지만 준석의 간절한 것처럼 보이는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알았다. 우리가 볼게. 그날부터 한 달간의 지옥이 시작됐다. 민준이는 낯가림이 심해서 밤낮으로 울었고 박씨 부부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 순이는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해야 할 지경이었지만 참았다. 철수도 당뇨 수치가 치솟아 약을 늘려야 했지만 병원 갈 시간조차 없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준석에게서 영상 통화가 왔다. 민준이 잘 지내죠? 아빠 고마워요. 짧은 통화였다. 민준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자세히 물어보지도 않았고 부모가 힘들지 않은지 묻지도 않았다. 그저 형식적인 인사였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준석과 은지의 모습은 여유롭고 편안해 보였다. 그들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관광지를 둘러보고 호텔 수영장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나고 준석이 돌아왔다. 그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민준이를 확인하지도 않고 짐부터 챙겼다. 아빠, 우리 급하게 집에 가봐야 해요. 밀린 일이 태산이라서요. 민준이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민준이를 안고 황급히 나가버렸다. 철수는 텅 빈 거실에 주저앉았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로 한 달간의 고생이 보상받을 수 있을까? 순이는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철수는 아내에게 약을 가져다 주며 말했다. 여보, 이제 그만하자. 우리 건강이 먼저야.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준석이 다시 부탁하면 그들은 또 들어줄 거라는 걸.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언제부터 아들이 이렇게 변했을까? 아니, 어쩌면 변한 건 아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을지도 몰랐다. 준석의 태도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도를 넘어섰다. 민준이가 새 돌이 되던 해 준석은 부모의 집을 마치 자기 집처럼 드나들기 시작했다. 아니, 자기 집보다 더 함부로 대했다. 사전 연락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 냉장고를 뒤지고 부모가 사놓은 음식을 가져가고 심지어는 통장 잔고까지 물어보는 지경에 이르렀다. 아빠, 요즘 적금 얼마나 들고 계세요? 혹시 여유 있으시면 저희 전세 대출 이자라도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준석은 태연하게 물었다. 마치 당연한 것을 묻듯이. 철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의 노후 자금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준석은 모르는 걸까? 아니,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걸까? 순이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준석아, 엄마 아빠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병원비도 들어가고 그래. 그리고 너 결혼할 때 많이 도와줬잖니. 준석의 표정이 굳어졌다. 엄마,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 자금 도와준 거 가지고 은혜 갚으라는 거예요? 요즘 부모들은 다 자식들 집까지 사주는데 저희는 전세금 절반밖에 안 받았잖아요. 그것도 이제 와서 따지시는 거예요? 순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철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떨리고 있었다. 준석아, 엄마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그냥. 철수가 말을 잇기도 전에 준석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 진짜 집에 오면 편하게 쉬고 싶은데 왜 자꾸 이래요? 이러니까 집에 오기 싫다니까요. 그 말에 철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집에 오기 싫다. 그들의 아들이 부모 집에 오기 싫다고 말했다. 준석은 현관으로 향하며 덧붙였다. 처가는 전혀 안 그러거든요. 가면 무조건 환영해 주시고 뭐든지 해 주시려고 하시는데 아빠 엄마는 왜 이렇게 계산적이에요? 문이 쾅 하고 닫혔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순이가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철수는 아내를 끌어안았다. 그들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위로했다. 아니, 위로가 되지 않는 위로를 주고받았다.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룰 수 없어 거실로 나왔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35년을 돌이켜봤다. 준석을 키우던 시절 그 아이는 정말 착했다.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었고 효자라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 그런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결혼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 걸까? 아니다. 철수는 문득 깨달았다. 변한 건 준석이 아니라 자신들이었다. 아니, 둘 다였다. 그들이 준석을 너무 떠받들어 키운 것이다. 무엇이든 해주고, 무엇이든 들어주고, 무엇이든 용서해주며 키웠다. 그래서 준석은 부모에게 무엇을 요구해도 되고, 어떻게 대해도 되고, 얼마나 함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결혼 후 그 태도는 더욱 강화되었다. 은지의 친정에서는 모든 것을 해주니 자신들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 비교가 시작되고 불만이 쌓이고 박씨 부부는 점점 부족한 부모가 되어갔다. 아무리 해줘도 부족하고 아무리 주어도 더 달라고 하는 아들. 며칠 후 준석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빠, 지난번에 제가 좀 심하게 말한 것 같아요. 미안해요. 그래도 민준이 유치원비는 좀 도와주실 수 있죠? 한 달에 80만 원인데 저희 형편이 좀 그래서요. 사과인지 또 다른 요구인지 알 수 없는 메시지였다.
철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아들의 연락을 무시했다. 1시간 후 전화가 왔다. 받지 않았다. 그날 밤 10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가 왔지만 모두 무시했다. 마지막 문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빠, 왜 연락 안 받으세요? 화났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세요? 무엇을 잘못했냐고? 준석은 정말 모르는 걸까? 자신이 부모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전혀 모르는 걸까? 철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다음 날 아침 준석이 집으로 찾아왔다. 초인종을 연신 눌러댔다. 아빠, 문 열어. 아빠. 철수는 문을 열지 않았다. 순이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준석은 한참을 문 앞에서 소리쳤지만 결국 돌아갔다. 그날 저녁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순이가 받았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준석이가 아버님이 연락도 안 받으시고 문도 안 열어주신다고 해서요. 혹시 아프신 건 아니죠? 걱정하는 듯한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서 순이는 다른 의도를 읽을 수 있었다. 왜 우리 남편한테 그러시느냐는 은근한 비난. 순이가 조용히 대답했다. 아니야, 은지야. 우리 괜찮아. 그냥 좀 쉬고 싶어서 그래. 그래도 이렇게 연락을 안 받으시면 걱정되잖아요. 준석이도 많이 속상해하는데. 순이가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봤다. 철수도 아내를 바라봤다. 이제 그들이 뭔가 잘못한 사람이 된 것이다. 철수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언제부터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무시당하고 요구만 받고 상처받는 존재가 된 걸까? 그는 답을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 뭔가 바꿔야 한다는 것.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 일주일이 지났다. 준석에게서 매일같이 연락이 왔지만 철수와 순이는 받지 않았다. 문자도 전화도 카카오톡도 모두 무시했다. 처음에는 사과하는 듯한 메시지였다가 점점 짜증 섞인 톤으로 바뀌더니 나중에는 거의 따지는 투로 변했다. 아빠,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이러시면 저도 서운합니다. 철수는 그 메시지들을 읽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아들은 정말 모르는 것이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부모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인식하고 싶지 않은 것일지도 몰랐다. 이틀 후, 은지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다. 민준이를 데리고 초인종이 울렸고 순이가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다. 여보, 은지가 왔어요. 민준이도 데리고.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과 며느리를 대면하기 싫은 마음이 교차했다.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문 열어줘. 현관문이 열리고 은지가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억지로 지은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민준이가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요. 민준이는 낯을 가렸다. 할머니 뒤로 숨으며 울먹였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한 달이나 봤건만 또 낯설어하는 모습이었다. 순이가 손주를 안으려 했지만 민준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싫어. 엄마. 순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은지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요즘 낯을 많이 가려서요. 그래도 금방 친해질 거예요. 그녀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다. 철수와 순이도 마주보는 소파에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아버님, 어머님, 준석이가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은지가 입을 열었다. 무슨 일이 있으신 건지. 저희가 뭘 잘못한 게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철수는 그 속에 숨겨진 불편함을 느낄 수 있었다. 철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은지야, 우리가 좀 쉬고 싶었어. 요즘 몸도 안 좋고 해서. 아, 그러셨구나. 그럼 미리 말씀하시지.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준석이는 매일 전화하고 문자하고 아버님이 화나신 줄 알고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순이가 조용히 말했다. 은지야, 미안해. 우리가 좀 그랬어. 근데 앞으로는 민준이 자주 맡기는 건 좀 힘들 것 같아. 우리 나이도 있고 건강도 안 좋아서. 은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짐이 된 것 같네요. 다른 집 친정 부모님들은 손주 보는 걸 좋아하시던데. 그 말에 순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은지는 계속 말을 이었다. 사실 저희 친정 부모님도 민준이 봐드릴까 하셨는데 준석이가 친할아버지 친할머니한테도 손주 자주 보여드려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자주 온 거거든요. 근데 부담스러우시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이 마치 우리가 호의로 손주를 보여준 건데 고맙게 생각은 못할 망정이라고 들렸다. 철수는 참고 있던 말을 꺼냈다. 은지야, 우리가 손주 보는 게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다만 우리도 나이가 있고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자주는 힘들다는 거지. 그리고 철수는 잠시 망설였다. 준석이가 요즘 우리한테 하는 말들이 좀 상처가 돼. 은지가 눈을 크게 떴다. 상처요? 준석이가 무슨 말을 했는데요? 집안 곳곳을 지적하고 음식이 짜다고 하고 다른 집이랑 비교하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 부모 마음도 힘들어.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아버님, 그건 준석이가 아버님 건강 걱정해서 한 말이에요. 실제로 요즘은 저염식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집안 청소도 민준이가 알레르기가 있어서 신경 쓰이는 거고요.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순이가 끼어들었다. 은지야, 엄마는 그걸 몰라서가 아니야. 그런데 말하는 방식이 있잖니. 우리도 사람인데 계속 지적만 받으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하는데요? 은지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다. 저희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건데 그것도 못하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요. 어머님 세대처럼 속으로 사귀고 참는 게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철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대화가 통하지 않았다. 세대 차이인지 아니면 정말로 자신들의 잘못인지 알 수 없었다. 은지는 민준이를 안아들고 일어섰다. 알겠어요. 앞으로는 민준이 데리고 자주 안 올게요. 저희 친정에서 봐드릴 테니까. 아버님, 어머님 편히 쉬세요. 그녀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서운함과 불만이 가득했다. 은지는 현관으로 향했고 철수와 순이는 그녀를 배웅했다. 문이 닫히고 두 사람은 텅 빈 거실에 남았다. 순이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여보, 우리가 잘못한 걸까요? 손주 보고 싶다고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철수는 아내를 안았다. 그도 확신이 없었다. 그들이 정말 잘못한 걸까? 아니면 시대가 변해서 이제는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대접받는 게 당연한 걸까? 그날 밤 준석에게서 전화가 왔다. 철수가 받았다. 아빠, 은지한테 들었어요. 저희가 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준석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준석아, 그게 아니라 아빠가 언제까지 자기밖에 모르실 거예요? 저희도 힘들어요. 애 키우면서 일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철수는 말문이 막혔다. 준석은 계속 말을 쏟아냈다. 친구들은 다 친정시댁에서 도움받으면서 사는데 저만 혼자 다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아빠 엄마는 저희 도와주기는커녕 짐이 된다고 하시고 정말 서운해요.
준서가 아빠 말 좀 들어봐. 우리가 철수가 말하려는 순간 준석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철수는 한참을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언제부터 대화가 이렇게 안 통하게 된 걸까? 언제부터 부모와 자식 사이가 이렇게 멀어진 걸까? 한 달이 지났다. 준석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 문자도 전화도 아무것도. 철수와 순이는 처음에는 그게 편했다. 손주를 맡아달라는 부탁도 없고 집안을 지적하는 말도 들을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침묵이 점점 무겁게 느껴졌다. 민준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준석은 건강한가? 은지는 화가 많이 났을까? 순이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핸드폰을 확인했다. 혹시나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을까 싶어서. 하지만 매번 실망만 돌아왔다.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가 먼저 연락해 볼까요? 민준이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데.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좀 더 기다려보자. 준석이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거야. 하지만 철수도 마음은 편치 않았다. 밤마다 잠을 설치며 과거를 떠올렸다. 준석을 처음 안았던 날,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뗐던 날, 초등학교 입학식 날,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던 날, 결혼식 날. 그 모든 순간들이 행복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 틀어진 걸까? 어느 날 저녁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순이가 황급히 인터폰을 확인했다. 준석이었다. 혼자였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준석아. 준석은 무표정한 얼굴로 집 안으로 들어왔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철수를 바라봤다. 아빠, 엄마 할 말이 있어요. 거실 소파에 세 사람이 앉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준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아빠, 엄마 말씀도 이해는 돼요. 나이도 드시고 힘드시죠. 그래서 앞으로는 자주 안 올게요. 민준이도 데리고 오지 않을게요.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준석아,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엄마. 제가 너무 철없었던 것 같아요. 아빠, 엄마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어요. 이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요. 철수가 물었다. 준석아, 너 화났니? 준석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화 안 났어요. 그냥 제 삶은 제가 알아서 살아야죠. 아빠, 엄마한테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 말이 마치 부모를 포기하는 선언처럼 들렸다. 순이가 울먹이며 말했다. 준석아, 엄마가 너한테 도와주지 말라고 한 게 아니야. 그냥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부탁하니까 힘들다고 한 거지. 가끔은 괜찮아. 손주도 보고 싶고. 엄마, 괜찮아요. 이제 처가 쪽에서만 도움받을게요. 그쪽이 훨씬 편하니까요. 그 말이 철수의 가슴을 찔렀다. 처가 쪽이 편하다니. 자신들은 불편한 존재가 된 것이다. 철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해. 하지만 가끔은 얼굴이라도 보러 와라. 민준이도 데리고. 준석이 일어섰다. 알겠어요. 그럼 이만 갈게요. 그는 현관으로 향했다. 순이가 뒤따라가며 물었다. 밥은 먹고 가니?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거 해줄게. 아니요, 괜찮아요. 집에 가서 먹을게요. 문이 닫혔다. 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여보, 우리 아들을 잃은 것 같아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철수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아내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철수 자신도 그 말을 믿지 못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관계가 회복될까? 준석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건 원망도
분노도 아닌 그냥 무관심에 가까운 눈빛이었다. 마치 부모를 타인처럼 대하는 듯한. 그날 밤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들이 정말 잘못한 걸까? 자식이 부탁하는 걸 다 들어주지 못한 게 잘못일까? 아니면 처음부터 준석을 너무 떠받들어 키운 게 잘못이었을까? 무엇이 정답인지 알 수 없었다. 순이가 침대에 누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 자식 키우면서 희생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들 눈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준 부모로 보이나 봐. 철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우리 잘못 없어.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그 위로도 공허하게 느껴졌다.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 부모 노릇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이었나? 철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앞으로 준석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손주 민준이는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불안과 슬픔이 교차하는 밤이었다. 며칠 후 순이가 준석에게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다. 준석아, 엄마야. 민준이 잘 지내니? 사진 하나만 보내줄래? 답장은 몇 시간 후에 왔다. 민준이 사진 한 장과 함께. 네, 잘 지내요. 그게 전부였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다. 순이는 그 사진을 확대해서 오래도록 바라봤다. 손주는 많이 컸다. 표정도 밝아 보였다. 할머니가 없어도 잘 지내는 것 같았다. 그 사실이 순이를 안심시키면서도 동시에 슬프게 만들었다. 자신들이 없어도 아들 가족은 잘 살아간다는 것. 그들이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철수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자. 아들 눈치 보지 말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부모 마음은 늘 자식에게 가 있다는 것을. 그게 부모의 숙명이라는 것을. 석 달이 흘렀다. 추석이 다가왔다. 철수와 순이는 명절 준비를 하지 않았다. 음식을 만들지도 집을 청소하지도 않았다. 준석이 올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준석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명절 인사도 방문 계획도 없었다. 추석 당일 철수와 순이는 간단히 식사를 하고 텔레비전을 봤다. 화면에는 온 가족이 모여 즐겁게 명절을 보내는 광고가 나왔다. 순이가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다. 저런 거 보기 싫어요.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순이가 핸드폰을 들었다. 여보, 제가 준석한테 연락해 볼게요. 명절인데 인사라도 해야죠. 철수가 말렸다. 그냥 둬. 준석이가 연락하고 싶으면 하겠지. 하지만 순이는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리더니 준석이 받았다. 네, 엄마. 목소리가 피곤해 들렸다. 준석아, 엄마야. 추석 잘 보내니? 민준이는 잘 지내고? 네, 잘 지내요. 엄마 아빠도 잘 계시죠? 그래, 우리도 잘 있어. 그런데 너희 오늘 어디 있니? 저희요? 처가에 와 있어요. 오늘 저녁까지 여기 있다가 내일 집에 갈 거예요. 순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 그렇구나. 우리 집은 생각 안 했니? 엄마 지난번에 자주 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명절은 처가에서만 보내기로 했어요. 순이는 말문이 막혔다. 자주 오지 말라고는 했지만 명절까지 안 오라는 뜻은 아니었다. 하지만 준석은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다. 준석아, 그게 엄마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는데. 괜찮아요, 엄마. 이제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서로 불편하지 않고. 전화가 끊겼다. 순이는 핸드폰을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철수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아?
순이가 고개를 저었다. 안 괜찮아요. 전혀 안 괜찮아요. 우리 아들이 명절에도 안 온다는 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게. 철수도 마음이 무거웠다. 준석이 완전히 멀어진 것 같았다. 아들은 이제 부모를 명절에도 찾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버렸다. 처가만 찾고 친정은 외면하는. 그게 준석이 선택한 방식이었다. 저녁이 되자 순이가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다. 뭐 하려고? 철수가 물었다. 그래도 명절인데 전이라도 좀 부쳐야죠. 혹시 준석이가 내일이라도 올지 모르잖아요. 철수는 아내를 말리지 않았다. 그녀가 그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다. 순이는 밤늦게까지 전을 부쳤다. 감자전, 김치전, 동그랑땡. 준석이 좋아하던 것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정갈하게 놓인 전들이 있었다. 하지만 준석은 오지 않았다. 오후가 되어도 저녁이 되어도 연락조차 없었다. 사흘째 되는 날 순이는 전들을 냉장고에 넣으며 눈물을 흘렸다. 제가 바보예요. 왜 이렇게 기대를 했을까요? 준석이가 올 리 없는데. 철수가 아내를 안았다. 미안해. 내가 준석이를 잘못 키운 것 같아. 아니에요. 우리가 둘 다 잘못 키운 거예요. 너무 잘해줬어요. 뭐든지 다 들어주고, 뭐든지 다 해주고.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아이로 키운 거예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며칠 후, 은지에게서 카카오톡이 왔다. 순이의 핸드폰으로. 어머님, 추석 잘 보내셨어요? 저희 엄마가 음식 많이 해주셔서 좀 남았는데 갖다 드릴까요? 순이는 그 메시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다. 며느리의 선의인지 아니면 과시인지 알 수 없었다. 순이는 답장을 보냈다. 괜찮아. 우리도 음식 있어. 민준이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다음에 시간 되면 들를게요. 그게 전부였다. 시간 되면 들른다는 말. 언제가 될지도 모를 약속. 그날 밤 철수와 순이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았다. 철수가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우리 여행이나 다녀올까?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자꾸 준석이 생각나서 힘들어.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어디든 다녀와요. 준석이 눈치 안 보고 우리끼리 즐겁게.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여행을 간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질까? 손주 생각, 아들 생각이 사라질까? 다음 날 철수는 여행사에 전화를 걸어 패키지 여행을 예약했다. 일주일 후 제주도로 떠나는 일정이었다. 비용은 꽤 들었지만 상관없었다. 어차피 아들을 위해 아껴둔 돈도 쓸 일이 없을 것 같았다. 준석에게 문자를 보냈다. 준석아, 아빠야. 우리 다음 주에 여행 가. 일주일 정도. 혹시 급한 일 있으면 연락해. 답장은 1시간 후에 왔다. 네, 잘 다녀오세요. 그게 전부였다. 걱정하는 말도 어디 가냐는 질문도 없었다. 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 순이가 남편에게 물었다. 여보, 우리 잘못한 거 맞죠? 자식한테 너무 못해준 거 맞죠?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준석이가 그걸 모를 뿐이야. 아니,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해요? 아들 없이? 순이의 질문에 철수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러고는 조용히 대답했다. 우리끼리 살아야지.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해. 준석이 인생을 사는 거고.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부모는 평생 자식을 놓을 수 없다는 것을. 그게 부모의 운명이라는 것을. 그날 밤
박철수와 김순희는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잠들지 못했다. 1년이 흘렀다. 철수와 순희는 그동안 많은 것을 배웠다. 아들 없이 사는 법, 손주를 그리워하면서도 참는 법,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 쉽지 않았지만 조금씩 익숙해졌다. 준석과의 연락은 최소한으로 유지되었다. 명절에 짧은 전화통화, 생일에 간단한 문자 메시지. 가끔 민준이 사진이 카카오톡으로 날아왔다. 순이는 그 사진들을 모아서 앨범을 만들었다.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사진으로라도 성장하는 손주를 기록하고 싶었다. 어느 봄날 준석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왔다. 아빠, 저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철수는 놀랐지만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래, 언제 올래? 오늘 저녁에 갈게요. 혼자 갈게요. 저녁이 되자 준석이 왔다. 그의 얼굴은 많이 수척해 보였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다. 철수와 순이는 아들을 맞이했지만 예전처럼 반갑게 뛰어나가지는 않았다. 조심스러웠다. 거실 소파에 앉은 준석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다. 철수가 먼저 물었다. 무슨 일이니? 준석이 고개를 숙였다. 아빠,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순이가 놀라서 아들을 바라봤다. 준석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아빠, 엄마한테 얼마나 상처를 드렸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슨 일 있었니?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석이 이마를 짚으며 말했다. 은진의 친정에서 저희한테 집을 사주겠다고 했어요. 좋은 조건으로. 그런데 조건이 있더라고요. 은지 부모님이랑 함께 사는 거. 2층짜리 단독주택을 지어주겠다고 했어요. 순이가 숨을 죽였다. 준석이 계속 말했다.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았어요. 집도 생기고 은지 부모님이 민준이도 봐주시고 완벽한 것 같았죠. 그래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3달 전부터. 그런데 준석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지옥이었어요, 아빠.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어요. 장모님은 제 모든 행동을 지적하고 민준이 교육에도 간섭하고 심지어 제 월급까지 관리하려고 하고 장인어른은 제가 회사에서 승진 못하는 걸 비난하고 다른 사위들이랑 비교하고. 철수와 순이는 말없이 들었다. 준석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아빠 엄마한테 얼마나 똑같은 짓을 했는지. 아니, 그보다 더 심하게 했는지. 아빠 엄마는 저한테 돈을 요구한 적도 없고 제 인생에 간섭한 적도 없는데 저는 그 모든 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순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준석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은지도 변했어요. 자기 부모님 편만 들고 저를 무시하고 심지어 어젯밤에는 당신 부모는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예전에 아빠 엄마한테 했던 말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준석이 소파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다. 아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얼마나 못된 자식이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너무 늦었죠? 철수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준석은 꿇은 채로 움직이지 않았다. 아빠, 엄마가 해주신 거 정말 많았어요. 제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신혼집 전세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희생이었는데 저는 더 많은 걸 요구했어요. 손주 봐주는 것도 당연하게 여겼고 조금만 힘들다고 하시면 다른 집이랑 비교했고. 순이가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일어나, 준석아. 일어나. 준석이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순이가 휴지를 건네며 말했다. 너도 이제 알았으면 됐어.
부모 마음이 어떤 건지 철수가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니? 계속 거기서 살 거니? 준석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나올 거예요. 은지한테도 말했어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은지는 화를 냈지만 저는 확신해요. 이게 맞다고. 은지가 뭐래? 순이가 물었다. 이혼하자고 했어요. 준석의 대답에 순이가 놀라 손으로 입을 막았다. 하지만 저는 민준이 때문에라도 이혼은 안 할 거예요. 대신 분가할 거예요. 다시 전세로 살더라도 독립해서 살 거예요. 철수가 한숨을 쉬었다. 그게 쉽지 않을 텐데. 알아요, 아빠. 힘들 거예요. 하지만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에요.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다만, 준석이 두 부모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아빠, 엄마, 제가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천천히 조금씩이라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순이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래야지. 넌 우리 아들이잖니. 철수도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준서가 이번에는 제대로 하자. 서로 존중하면서 선을 지키면서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고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사는 거야. 알겠니? 네, 아빠. 알겠어요. 준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민준이 가끔 봐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 강요는 아니에요. 아빠 엄마가 편하실 때만. 철수가 웃으며 말했다. 가끔이면 괜찮지. 매주는 힘들어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는 솔직하게 말할게. 너도 우리 말을 이해해줘야 하고. 감사합니다. 아빠, 엄마. 준석이 다시 고개를 숙였다. 이번에는 무릎을 꿇지 않았지만 그의 고개 숙임에는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다. 순이가 간단히 차린 저녁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준석은 음식을 먹으며 말했다. 엄마, 역시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순이가 웃었다. 짜지 않니? 아니요. 딱 적당해요. 제가 그동안 맛을 몰랐나 봐요. 준석도 웃었다. 그 웃음에는 예전의 밝음이 조금 돌아와 있었다. 식사 후 준석이 일어서며 말했다. 이제 가볼게요. 은지랑 할 얘기도 많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정해야 해서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준석을 보며 철수가 말했다. 준석아,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우리는 항상 여기 있을게. 네, 아빠. 알겠어요. 사랑해요, 아빠, 엄마. 준석이 처음으로 그 말을 했다. 성인이 되고 나서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 철수와 순이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문이 닫히고 철수와 순이는 거실로 돌아왔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순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여보, 우리 아들 돌아온 것 같아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완전히는 아니어도 조금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순이가 물었다. 철수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모르지. 하지만 최소한 오늘보다는 나아지겠지. 천천히 조금씩. 그게 중요한 거야. 그날 밤 철수와 순이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짐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최소한 방향은 맞는 것 같았다. 부모와 자식, 그 관계의 회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시작은 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박철수와 김순희의 삶에도 작은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행운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